히사모의 아침 뉴스는 라니맘닷컴의 협찬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올게인 키토 프로틴 파우더를 소개합니다. 콜라겐과 MCT 오일이 혼합된 올게인 키토 프로틴 파우더는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경험해 보지 못한 프로틴 파우더의 최고 제품임을 강력히 추천드립니다. 10월 9일 금요일 히사모의 아침 뉴스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LA 한인타운에서 남녀 한인이 총상을 입는 총격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LAPD에 따르면은요, 어저께 오후 2시 20분입니다. 와, 대낮에 있었네요. 웨스트 팔가와 인근 800블락 사우스 캐럴리나 스트리트에 위치한 아파트 컴플렉스에서 남성 1명과 여성 1명 등 총 2명이 총상을 입었다는 신고가 발생해서 LAPD가 출동을 했는데요. 일단 남자 나이는 65살, 여자 나이는 51살로 모두 한인으로 확인이 되었고요. 현재 2명 모두 중태입니다. 일단 LAPD의 초동 조사팀에 따르면 2명은 부부이고 남편이 부인을 쏜 뒤 자신도 자살하려 한 것으로 추정된다라고 지금 여기 초점을 맞추고 수사 중이지만 아직까지 정확한 추측입니다. 1차 초동 보고고요. 정확한 사안은 나오고 있지는 않은데요. 이 평일 대낮에 한인타운에서의 이런 자살 시도인지 아니면 사건인지 참 안타까운 소식입니다. 한인타운에 계시는 분들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지진 소식인데요. 저도 예전에 살았던 지역이기도 한데 샌프란도 밸리의 그라나다 힐스 지역에서 어젯밤 사이에 규모 2.5의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일전에 저희가 알려드린 대로 계속해서 LA 한인타운을 중심으로 지진이 좁혀오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이것도 역시 대비하셔야 됩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다시금 경기 부양의 협상 재개 카드를 꺼내 들었습니다. 결과적으로는 이틀 뒤에 번복한 꼴이 되었는데요. 항상 트럼프 대통령의 협상 전략이기도 하죠. 막판에 판을 뒤집는 액션을 취하면서 주도권을 잡고 나가려고 하는 모습인데, 그래서 많은 시장 전문가들은 저를 포함해서 이렇게 버릴 수는 없을 거다라고 하는 거에 전망을 맞췄는데 그 전망대로 지금 움직이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일단 이 안을 조금 더 들여다보면은요, 우리 국민들이 1200불씩 다시금 직접 받고 연방 실업수당도 부활이 되고요, PPP 프로그램도 재개되는 코로나 구호 패키지 아닌데요. 포괄적 협상안이 통과가 될지 아니면 선별적 협상안이 통과가 될지는 좀 더 지켜봐야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캘리포니아 당국의 EDD 2주 동안 대대적인 개선 작업을 벌였지만 여전히 신청 160만 건, 엄청나죠. 이 중에 24만 6천 건만이 처리가 되고 나머지는 결국 내년으로 넘기는 모양새입니다. 참 안타까운 일처리가 아닐 수 없습니다. 조 바이든의 대선 후보가 2차 토론일로 예정됐던 15일에 필라델피아에서 유권자들의 질문을 직접 받아 대답을 하는 타운홀 미팅을 갖기로 밝혔고요. 결국 2차 토론은 실현 가능성이 점점 사라지는 분위기입니다. 왜냐하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주치의가 내일부터 공식 석상에 참석할 수 있다고 밝히자 트럼프 대통령은 신 목소리와 기침에도 불구하고 내일 밤 플로리다주, 일요일에는 펜실바니아주에서 지금 대선 유세를 갖겠다고 발표를 했는데요. 이 와중에 또 대선을 앞둔 사전 투표 열풍이 굉장히 불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약 660만 명이 넘는 유권자가 조기 우편 투표를 마친 것으로 집계되었는데요. 이 추세는 지난 4년 전 2016년에 비해 무려 10배가 넘는 수치라고 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코로나 대응에 대한 부정적 평가가 59%로 최고치를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반면에 그러니까 대응을 참 잘했다라는 지지율은 37%에 불과합니다. 오늘 저녁에 LA 레이커스 마지막 NBA 파이널 경기를 치르거든요. 마이애미 히트와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승리하면 드디어 레이커스 10년 만에 정상에 오르면서 팀을 바꾸면서까지 챔피언 반지를 꼭 끼고 싶었던 킹
르브론 제임스의 소원도 이루어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LA 다저스 또한 파드레스를 어제 13대 3으로 대파하면서 3대 0으로 디비전 시리즈를 완전히 올킬 했습니다. 이제 월요일부터 시작되는 애틀란타 브레이브스와 7전 4선승제의 챔피언십 시리즈가 내셔널리그죠. 시작이 됩니다. 고국 소식입니다. 울산의 33층짜리 주상복합 아파트에서 발생한 대형 화재가 16시간 만에 완전히 진압됐지만 무려 93명의 부상자가 발생했습니다. 그래도 천만다행인 것은 아직 사망자는 나오고 있지 않고요. 3명이 지금 중상 환자로 밝혀지고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지금 한글날 도심 집회 예고에 이번에도 이제 한국 정부가 차벽을 동원하기로 결정을 내리는 순간 여당은 안전한 벽이라고 의미를 부여했지만 야당은 국민의 목소리를 차단하는 정부의 어떤 아집이다라고 비판을 했는데요. 코로나가 아니었다고 한다면 야당의 비판이 맞겠죠. 하지만 지금은 코로나 시절이기 때문에 두 번 다시 지난번과 같은 8.15 집회로 인해서 전국에 다시금 코로나가 확산되는 것을 허용할 수는 없습니다. 아집이 아니라 야당이 잘못 판단한 것입니다. 뉴욕 소식입니다. 뉴욕의 브로드웨이 명문 극장이죠. 내년 5월까지 셧다운을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극장이기 때문에 코로나 때문에 그렇습니다. 트럼프의 관세 폭탄을 맞은 중국이 오히려 코로나 때문에 지난 7월과 8일 대미 수출이 껑충 뛰어올랐다라고 하는 씁쓸한 통계입니다. 마스크를 비롯한 코로나 용품의 수출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다시 미국 경찰이 무릎으로 흑인 여성, 특히 이 여성이요 임신 9개월의 여성임이 밝혀지면서 다시금 미국 사회가 들썩이고 있습니다. MBC와 CNN에 따르면요, 지난 30일 오후 11시께 미국 캔자스시 경찰이 미주리 캔자스시티 한 주유소 앞에서 임신 9개월째인 베자 스타랑스를 체포하기 위해 제압하는 과정에서 등을 무릎으로 짓누르고 수갑을 채운 일이 발생했습니다. 시위대는 임산부를 제압한 경찰관 해임과 경찰청장 사임을 촉구했는데요. 경찰은 감시카메라 영상을 공개하면서 과잉 진압 사실을 일단 부인하고 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스트링스가 서 있는 상태에서 체포를 시도했으나 계속 저항해 바닥에 놓고 체포한 것이라며 다리로 제압할 때 압박이 되지 않도록 주의했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이후 경찰은 구급차를 불렀고 병원에서 진찰을 받은 뒤 석방됐다는 게 경찰의 해명입니다. 한편 이 스탈링스 이 흑인 여성의 변호인은 의문은 왜 경찰이 임신부를 내던지고 등에 무릎을 올렸냐는 것이라며 여기에 대해서 일단 강한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데요. 무릎으로 흑인 임산부를 제압한 경찰도 썩 잘했다고는 볼 수는 없지만 임신 9개월의 몸으로 밤 11시에 왜 길거리에 나왔는가에 대해서도 저 흑인 여성이 결코 잘한 것은 아니네요. 예. 이 분위기를 몰아서 자꾸만 한쪽으로 몰아가는 것 또한 잘못된 모습입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때 마스크 장사에서 돈 번 사람 많잖아요. 시카고 언론에 따르면 시카고에 사는 주민 크리코 토프지언이라는 사람이요, 의료용 마스크를 사서 무려 4배 가격에 판매해서 거액의 부당 이익을 챙긴 혐의로 바가지 요금 방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적당히 해야죠. 코로나로 인해서 모두가 힘든 와중에 적당히 붙여서 팔아야지. 기부는 못할 망정 4배의 폭리는 저건 말이 안 되죠. 이따 멍멍이 한번 짖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이 코로나 치료제로 트럼프 대통령이 치료했던 르네제론 항생치료제 기억하시죠? 근데 알고 봤더니 이 치료제가 개발되는 과정에서 태아의 세포 조직이 사용된 것으로 드러나서 또 떠들썩합니다. 왜냐하면 작년 6월부터
트럼프 대통령은 요람에서 무덤까지 생명의 존엄성을 높이는 것이 트럼프 행정부의 최우선 과제라면서 태아의 세포 조직을 학술 연구에 사용하지 못하도록 했거든요. 태아의 세포 조직을 학술 연구에 사용하지 못하도록 해놓고선 본인의 치료제로는 그 약품을 사용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판단은 여러분에게 맡기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이 렘데시비르 제품이 렘데시비르 이 지금 뭐죠? 이 코로나 이 제품이 코로나 회복을 5일 정도 단축시키는 효과가 있다. 특별히 중증 환자의 사망률 감소에 큰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렘데시비르 또 주식 또 출렁이나요? 트럼프 대통령이 주말부터 공식 석상 참여가 가능하다라고 발표를 했고 그 행보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IBM 아시죠? 고전적 미국 컴퓨터 회사인데 지금 중국으로 지금 갔죠. IBM에서 IT 인프라 사업부를 분사하기로 좀 이렇게 떼어나기로 그래서 클라우드와 AI 인공지능에 집중할 것이라고 밝혔는데요. 뭐 애플이나 아마존이나 지금 전 세계의 최고의 기업들은 이 클라우드와 AI에 집중되고 있다라고 하는 이 4차 산업혁명에 집중하고 있다는 사실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미국의 회사 가운데 워너미디어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워너미디어라고 하면 잘 모르시죠. 근데 AT&T는 아시죠? 맞습니다. AT&T 통신사의 미디어 부문의 자회사가 워너미디어라는 회사인데요. 코로나 때문에 수천 명의 구조조정을 계획 중이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에 따르면 코로나 대유행에 따른 영화 시장과 케이블 구독 수익 감소에 대처하기 위해서 이러한 레이오프를 단행한다라고 발표를 했는데요. 조금 한 가지 우리가 짚어봐야 될 것은 코로나 때문에 영화 시장이 침체된 것은 맞지만 케이블 구독 수입은 오히려 늘어나야 되거든요. 넷플릭스처럼. 그러니까 코로나 때문에 케이블 구독 수입이 줄어든 것이 아니라 이미 그쵸 인터넷 TV, 케이블 TV가 갖고 있는 지금 시대의 흐름에 지금 뒤처지고 있거든요. 너무 비싸고 그리고 지금은 그 빈자리를 넷플릭스를 비롯해서 수많은 인터넷 매체들이 파고들지 않습니까? 여러분 뭐든지 시대의 트렌드를 놓치게 되면 한때 잘 나가던 회사들도 바로바로 곤도박질 수밖에 없는 게 지금 현실이라는 사실 기억하셔야 됩니다. 오존층 파괴 연구, 그러니까 오존층 파괴를 경고한 연구로 1995년에 노벨 화학상을 받은 분이 계십니다. 멕시코의 마리오 몰리나라고 하는 박사님인데요. 지난 7일 심장병으로 갑자기 사망하게 됐는데요. 이 사망하기 전까지 활발한 연구와 대외 활동을 이어갔습니다. 근데 한 가지 주목할 것은 이 노 화학자가 마지막까지 강조한 것이 코로나를 막기 위한 마스크 착용의 중요성이었습니다. 마스크의 착용만이 코로나를 막을 수 있다라고 죽어가면서까지 강조한 것. 마스크 여러분 꼭 쓰셔야 됩니다. 호흡하기 편한 검은색 덴탈 마스크 코스코에 입점되어 있으니까요. 가까운 코스코에서 구입하시고요. 코스코 입점 구입이 어려운 분들은 라니맘닷컴에서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아마존이 배송용 전기 승합차를 전격 공개했습니다. 2022년부터 실전 투입이 될 예정인데요. 미즈놀 사이트에서 지금 시리즈로 연재하고 있는 아마존에 대한 연구 분석 마지막 영상에서도 다룰 거지만 아마존이 기존의 인터넷 판매를 하고 있는 월마트라든지 이런 곳과 차별화되는 전략 중에 하나는 단순히 물건을 파는 쇼핑몰이 아니라 끊임없이 드론, 끊임없이 배송용 전기 승합차, 끊임없이 AI를 통한 리노베이션의 혁신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이러한 모습을 보여주지 못하는 다른 곳들은 죽었다 깨어나도 아마존을 따라가지 못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며칠 전 보도해드렸던 면역력만이 희망이다 라는 속에 많은 우리 히사모 가족분들이 운동하는 거에 대한 자문을 많이 주시고 계시는데요.
맞습니다. 지금은 운동을 하셔야 되고, 그러면서 이제 프로틴 파우더에 대한 문의를 많이 주셨습니다. 오늘 이 영상 초반에 라니맘닷컴에 입고되었던 이 프로틴 파우더에 대한 소개 잠깐 드렸는데, 일단 운동을 하는 저도 프로틴 파우더를 몇 년 전부터 계속 먹으면서 제가 몇 가지 원칙을 세웠습니다. 첫째는 너무 프로틴 파우더들이 달거든요. 달면은 안 됩니다. 일단 프로틴 파우더들이 너무 달면 그게 저하고는 좀 안 맞더라고요. 근데 달지 않는 프로틴 파우더를 찾기가 쉽지 않았고요. 두 번째, 특별히 많은 여성분들은요, 요즘 안티에이징, 주름살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피부 노화에 대한 또 MCT 오일이 굉장히 요즘 활성화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저 라니맘닷컴에서 입고됐던 저 키토 파우더 같은 경우는 제가 지금까지 한 뭐 열 몇 종의 프로틴 파우더를 먹어봤는데, 지금까지 만난 프로틴 파우더하고는 격이 다른 제품입니다. 맛도 굉장히 좋고요. 일단 가격은 조금 있지만 그래도 우리의 몸을 점점 저런 제품을 함께 드시면서 운동량을 일주일에 3일 정도는 유산소 운동을 하시고요. 또 일주일에 또 한 3일 정도는 이제 근력 운동을 병행해 가시면 여러분 노년을, 그 다음에 아름다운 몸매를 유지하면서 가질 수 있을 것입니다. 강력 추천드립니다. 고급 뉴스 이어지겠습니다. 어젯밤 울산의 33층 높이 주상복합 건물에서 불이 나 연기를 마신 90여 명이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초고층 건물 화재 진압에 필요한 장비가 부족해 불을 끄는데 15시간이 넘게 걸렸습니다. 강원도 화천의 한 양돈 농가에서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발생했습니다. 농장에서 키우는 돼지에서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확인된 건 1년 만으로 강원도와 경기도에 있는 돼지 농장에는 이동 중지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코로나19 국내 신규 확진자가 54명으로 이틀 연속 두 자릿수를 유지했습니다. 서울 광화문 광장에는 불법 집회를 막기 위한 차벽이 다시 등장했습니다. 일부 독감 백신에서 하얀색 입자가 발견돼 제조사가 백신 61만 5천여 개를 자진 회수하기로 했습니다. 17,000명이 넘게 해당 백신을 맞았는데 문제는 없는지 짚어봅니다. 세종시에 근무하지도 않는 공무원이나 공공기관 직원들이 특별공급으로 아파트를 분양받은 사례가 잇따라 확인됐습니다. 탐사K에서 심층 취재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과학적이면서도 단순한 28개의 문자로 하루의 소식 이렇게 전해드릴 수 있는데 감사하면서 한글날 9시 뉴스 시작하겠습니다. 네, 어젯밤 울산의 33층짜리 주상복합 건물에서 큰 불이 났습니다. 불길은 강한 바람을 타고 건물 전체로 번지면서 수백 명이 대피했고 연기를 마신 90여 명이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먼저 남미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어젯밤 11시 14분 33층 주상복합 건물에 불이 났다는 신고가 들어왔습니다. 불길은 강한 바람을 타고 건물 전체로 빠르게 번졌습니다. 소방대원들이 진화에 나섰지만 바람이 거세 쉽게 불길을 잡지 못했습니다. 밤 11시 44분 소방청은 소방인력과 장비를 모두 동원하는 대응 2단계를 발령했습니다. 불씨가 주변으로 날아가 인근 대형마트에도 불길이 치솟았습니다. 심하게 불에 탄 외벽 자재들이 이렇게 널려 있는데요. 화재 당시 불길이 얼마나 거셌는지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불이 난 지 1시간 40분이 지난 새벽 1시쯤 고립된 주민 40여 명이 건물 옥상으로 올랐습니다. 또 일부는 피난 대피층으로 급히 몸을 피했습니다. 새벽 3시쯤 건물 외벽에 붙은 불길이 잡혔지만 23층과 33층에서는 불길이 다시 거세졌습니다. 2시간 뒤엔 옥상으로 대피한 주민 53명이 소방대원의 도움으로 무사히 구조됐습니다. 불은 오늘 오후 2시 50분쯤 완전하게 꺼졌습니다. 불이 난 지 15시간 30여 분 만입니다. 밤새 주민 77명이 구조됐고 93명은 연기를 마시거나 대피 도중 몸을 다쳐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하루 만에 집을 잃은 이재민들은 근처 숙소에서 안정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10몇 층이다, 이제 10몇 층이다, 조금만 내려가면 8층이다, 이렇게 계속 가족들 만나니까, 그때 좀 긴장이 다 풀리면서 이제 목 아프고 눈 아프고 이게 느껴지더라고요. 경찰은 수사 전담팀을 구성해 소방청과 함께 합동 감식에 들어갔습니다.
처음 언제 어디서 불이 났고 그 원인이 무엇인지 그리고 또 스프링클러가 제대로 작동됐는지 등을 조사할 계획입니다. KBS 뉴스 남미경입니다. 보신 것처럼 한때 건물 외벽 전체가 불길에 휩싸일 정도로 화재 규모가 컸지만 숨진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어떻게 대형 참사를 피할 수 있었을까요? 박영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불길이 건물 외벽을 타고 걷잡을 수 없이 타오릅니다. 건물 옥상과 창가에는 주민들이 애타게 구조를 기다립니다. 가족들이 28층의 테라스에서 16명이 지금 구조를 바라고 있는 상황입니다. 입과 코를 막은 채 맨발로 건물 밖으로 뛰쳐나온 사람들. 일부는 소방대원들에 이끌려 긴급히 구조됩니다. 강한 바람을 타고 한때 33층 건물 전체가 불길에 뒤덮였지만 숨진 사람은 없었습니다. 주민 92명, 소방관 1명이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부상자 93명 가운데 중상은 3명뿐, 90명은 연기를 들이마셨거나 가벼운 부상을 입어 경상자로 분류됐습니다. 이렇게 인명피해가 적었던 이유는 주민들의 신속한 대피였습니다. 불이 나자 낮은 층에 사는 주민들은 건물 밖으로 나갔습니다. 12층 이상 고층에 사는 주민들은 건물 옥상으로 올라가거나 피난 대피층 등으로 몸을 피했습니다. 주민들이 아무래도 침착하게 잘 대응을 했고 또한 비상 계단을 통해서 쉽게 탈출이 되었기 때문에 주민들은 모두 이 비상구를 통해 대피하거나 구조가 됐는데 비상구에는 방화문이 있어 화염이 차단됐고 유도등을 따라 안전하게 이동이 가능했던 것으로 추정됩니다. 긴박한 순간 주민들은 서로 협력해 대피를 도왔습니다. 제가 이제 옥상으로 올라가 보고 안전한 장소를 찾아서 이제 그 비상계단에 계신 분들을 같이 데리고 옥상 쪽으로 유도를 했습니다. 소방대원들은 불타는 건물 안으로 들어가 집집마다 찾아다니며 몸이 불편한 주민들을 구조했습니다. 주민들의 협력과 침착한 대응, 그리고 소방대원들의 헌신이 더 큰 참사를 막았습니다. KBS 뉴스 박영아입니다. 네, 이렇게 대형 참사는 막았지만 화재 진압이 늦어진 데는 몇 가지 이유가 있었습니다. 고층 건물 꼭대기까지 번진 불을 끌 방법조차 없었던 겁니다. 이준석 기자가 문제점 짚어봤습니다. 무서운 불길이 휩쓸고 간 주상복합 건물. 건물은 검게 그을렸고 뜨거운 열기에 창틀은 심하게 휘었습니다. 불을 다 끄는데 걸린 시간은 15시간 30분. 잡히는가 싶던 불길은 오늘 오전 6시쯤 18층에서 바람을 타고 다시 살아나 33층 꼭대기까지 번졌습니다. 고층에서 불씨가 되살아난 탓에 소방대원들은 진화에 진땀을 뺐습니다. 스프링클러가 헤드가 다 터져서 옥상 수조에 그 물이 고갈되었습니다. 그리고 강한 열기로 인해 가지고 그 화재 진압 대원과 구조 대원이 부산과 서울, 경기 등에서 더 높은 사다리차를 동원하고 헬기를 본격 투입하고서야 불길이 잡혔습니다. 그러나 건물 내부에서는 15시간이 넘게 불씨가 남아 연기를 뿜었습니다. 진화가 어려웠던 이유는 뭘까? 계속 물을 뿌리고 있는 고가 사다리차는 70m짜리입니다. 그러니까 고가 사다리차가 닿지 않는 70m 이상의 고층은 화재 진압도 어려울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울산에 있는 고가 사다리차는 고작 53m짜리가 전부입니다. 불이 난 주상복합 건물 높이가 113m였는데 중간층 이상까지 닿는 진화 장비조차 없었다는 겁니다. 건물벽을 덮은 알루미늄 복합 패널은 쉽게 불이 붙어 땔감 같은 역할을 한 것도 진화 작업의 속도를 늦췄습니다. 알루미늄 보드 뒤에 PE보드가 받쳐주고 있어요. 이 PE가 가연성입니다. 그래서 이 PE보드가 연소 확대가 되면서 2010년 부산 해운대의 우신골든 스위트 화재 이후 정부는 30층 이상 건물을 지을 때 불에 잘 타지 않는 난연제를 쓰도록 법규를 개정했습니다. 하지만 불이 난 건물은 2009년 4월 준공돼 법 적용에서 제외됐습니다. KBS 뉴스 이준석입니다.